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을 굳이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소명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완전 옛날 책인데 그래도 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소명에 관련된 거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인데 이거는 직업 윤리에 관련된 얘기예요. 직업 윤리. 그래서 이런 책들 가지고 원래 준비를 하려고 이제 원고를 다 썼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망한다. 딱 그걸 주셔서 그 원고를 다 뒤집었어. 완전 처음부터 썼던 게 있었거든요. 그걸 다 완전 지워버리고 새로 썼어요. 그래서 새로 써가지고 오늘은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둘씩 꼭 짝을 지어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원들은 우리 혼자 있는 분들도 찾아가서 좀 짝을 지어줘서, 네. 일단 이제 보면은 오늘 청년 진로 설계 강의라고 해서, 네. AI에다가 이제 내가 원고를 다 쓰고 이 원고를 다시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총 7단계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자, 강의 목표를 보니까, 강의 목표 보이시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스파크, 열정, 재능,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한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은 자기의 어떤 스파크가 느끼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할 때 뭔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2번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우리 진로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기서 실제로 자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뭐 과로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어떤 특별한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건데 그게 하나님의 소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고, 세 번째는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건 재미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네, 자, 넘어가서 1번 스파크 발견, 2번 자기 비전 설정. 이거는 우리 순모임에서 했던 거야. 혹은 순모임에서 할 거고, 또 그거 연결돼 있고, 3번은 Why, How, What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Start with Why라고 하는 책이 있어. 옛날에는 뭐 내가 이 일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Start with Why라고 해서 아예 영어 책이 있는데 사이먼 신에게 책이 있어요. 그걸 한 거고, 4번은 자기 가능성 탐색, 결정, 도전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요거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위로 올라가서, 네, 자, 우리 스파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만의 스파크를 찾아보겠습니다. 나만의 뭐라고요? 이렇게 답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우리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자, 나만의 뭘 찾는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세요. 자, 스파크는 약자인데, 자, 스피릿. 이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이거 할 때 좋아한다. 자, 여기 써있죠? 자기 좋아하는 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이거 할 때 마음이 움직여. 뭐 예를 들면 나는 막 게임할 때 막 뭔가 막 찌릿찌릿하면 와. 게임이라고 쓰라고, 괜찮다고. 지금은 자기 것만 찾는 거예요. 뭐 아니면 자기는 어떤 음악, 노래를 부를 때 좋다. 아니면 자기가 책을 보는 거 좋다. 아니면 자기가 뭐 할 때 좋은지. 유진이는 뭐 할 거야? 유진이는 콘서트 가면 장난 아니거든. 유진이는 스파크가 딴 거 없어. 얘는 그냥 완전 콘서트. 그러면 그 콘서트라고 쓰라고. 막 굿즈 만들 때 막 눈알 돌아간다 그걸 쓰라고. 목사님이 모르지 않아. 다 알고 있잖아. 다 이렇게. 이청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한단 말이야. 1청 괜찮잖아. 자, 1청에서 우리 1, 스피릿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2번은요, 2번 하기 전에 K, 네, 코리아 K 아니에요. 키 탤런트.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써. 그러니까 S랑 K를 생각을 일단 해야 돼요. K를 먼저 써보세요. 내가 잘하는 거. 나 이거 잘한다. 사람들이 얘기했어. 밑에 보면 키 탤런트가 뭐예요? 강점, 스트렝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를 써야 돼.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느낌이 좋은 거를 가지고 인생을 정해. 근데 그건 망해. 느낌으로 하면 안 돼. 느낌은요, 그 이후에 오는 거야. 스파크는 그 이후에 온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할 때 좋아. 근데 그거는요, 어느 순간에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걸 써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목사님, 제가 잘하는 거 없는데요? 아니야. 하나 있다니까. 하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를 뿐이야. 내가 잘하는 거 있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거 했을 때 칭찬했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뭐랄까,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실제적인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보기에 어떤 친구들은 영업하면 잘할 만한 친구 몇 명 있어. 근데 여기 없는 친구예요. 근데 걔는 지가 영업하면에 대해서 생각 안 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내가 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강점이 주변에 막 애들이 달라붙어. 그러니까 걔가 그 강점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강점을 의외로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사람이 내 주변에 붙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애도 있어. 사람이 나한테만 오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그건 단점이지. 그 강점 아니야. 자, 그러면 S랑 K를 썼나요? 네, 안 썼으면 나중에라도 쓰세요. 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걸 쓰면 뭐예요? 거기에 열정이 붙어. 내가 이거 할 때 몰입했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거 할 때 몰입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를 컴퓨터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밤을 새서라도 난 그 문제를 해결하거든. 약간 그런 게 있어. 몰입을 하는데 막 잠깐이면 몰입이 아니에요. 꾸준히거나 계속 정기적으로 자기가 몰입하는 게 있어. 그런 게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S와 K가 만날 때 SK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열정하고 몰입하게 되는 활동이 있어요. 뭐 오늘은 이게 단순하게 짧게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괜찮나요?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짧게 시간을 주고 있나요? 괜찮아요. 네. 오늘 나는 1시간만 하고 끝내라고 했기 때문에. 네. 맘 같아서는 2시간 하고 싶지만 이청도 내려가서 또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A, 어돌레이션은 가치예요, 가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치를 느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A는 가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이게 뭐랑 연결돼요? 비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혹은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저 같은 경우에요.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제 어떤 인생의 방향이 뭐냐면 변화야, 변화. 나는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되게 좋아.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런 강의를 되게 좋아해. 왜냐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변했다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변화라고 하는 게 되게 나한테는 중요한 가치야.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랑 연결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극률함도 자기의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게 난 돈인데요? 그것도 괜찮아. 일단 써보라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써보라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써서 집합이 돼서 어느 시점에 딱 만날 거예요.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R은 릴레이션십이에요. 릴레이션십. 이 릴레이션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R 뭐라고 돼 있죠? 지지하는 관계 혹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내가 혼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이거 할 때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연주를 좋아하는데 그냥 연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나는 밴드를 하는 게 더 좋아. 그럼 그게 R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장을 돕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야. 나의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관계랑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R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내가 실패했을 때도 지지해주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R에 해당이 돼. 그 사람의 이름을 써도 되고요. 막 떠오르는 대로 한번 써봐. 지금은 이제 뭐냐면 아예 초반 탐색이에요. 초반 탐색. 자, 그 다음 마지막 S가 뭐냐면 sustainability라고 해서 이거 sustain은 이게 유지하고 ability는 능력이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지속 가능성은 경제성이랑도 연결되거든요.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사실 밴드부를 했어. 일반 밴드 아니고 갑자기 생각난다. 호른이라고 하는 악기를 했거든요. 관현악이야, 호른은. 근데 관현악기인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고민을 했죠. 음악 쪽으로 갈까 말까, 실용음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았냐? 뮤직 이즈 머니를 깨달았어. 알잖아. 자, 우리 미술 어때, 주연아? 돈 많이 들지? 야, 장난 아니야. 예체능에 있잖아. 예체능은 돈이야. 맞나요? 맞아. 예체능 돈이 없으면 그게 서스베이티라고 맞다고. 근데 공부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근데
레슨을 받는 게 다 뭐예요? 타임당 다 돈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이거야.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있죠. 만약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맞이했어.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여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서 이 음악 공부를 하거나 뭘 했는데 이 지원이 끊겨. 그래도 할 수 있어 없어를 물어봐야 돼. 아니 부모님이 이게 딱 끊겼는데 내가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쏘면 돼. 아 이거는 돈이 없으면 문제구나. 또 하나는 뭐 있죠? 이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중에는 그냥 자기가 일을 해. 그냥 말 그대로 알바도 하고 해. 근데 이 알바를 왜 해요? 왜냐면 내 꿈을 위해서 한다. 그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자, 1단계 썼죠? 자, 좋아하고 잘하고 이런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면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난 말하는 걸 나는 내가 알거든. 강점이야, 나한테는. 말을 잘하는 게 내 강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찾아봐서 이게 잘 맞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은 영업해도 돼. 사실 어떤 면에서. 근데 뭔가 약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2단계. 비전입니다. 내 삶의 나침반이야. 자, 이제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를 내가 써봤어요. 이건 좋아. 그냥 써보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스파크가 있는 거랑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느냐 안 맞느냐야. 그래서 사실은 고민스러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과 있잖아. 과. 여기가 가고 싶은 과,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맞나 안 맞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우리가 굳이 고민할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은 어떤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직업을 가져라는 단일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직업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시는 삶의 총체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게 뭐예요? 일단 이름, 나의 비전 초안. 네. 자, 나의 비전. 나 누구누구는 첫 번째, 누구를 섬길 것인가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순모임 때도 얘기할 건데, 순장들은 다 한번 했죠? 나 누구 섬길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게 가치와 목적이에요. 물론 이제 가치는 내가 주고 싶은 거고, 목적은 그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분리하지 않을게요. 나는 이 일을 왜 하죠?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어떤 사람은 뭐 끈기라고 했던 것도 나는 변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변화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나는 뭘 할 건지야. 그래서 지금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 한번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난 누구를 섬길 수 있지? 나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예시. 보니까 요즘에 이 클로드가 되게 좋아. 이거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써준 거야. 나 김믿음은, 일단 이름이 좀 촌스럽지만, 나 김믿음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편리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 추구하고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대요. 나 이 사명은 예를 들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나온 거죠. 하나님과 긍휼의 정의를 가치죠. 해서 뭐 하냐?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 희망을 전하는 일, 이런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죠. 교육도 마찬가지고 상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 상담, 복지는요 거의 한 이렇게 커리어에 있어. 일반 학교 교육 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섬김의 대상 좀 구체적으로 썼지만 지금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내 삶의 방향이 뭐야? 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쓰고 이런 강의하는 게 저한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하나씩 찾아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초안이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거 뭐지? 이 유튜브가 아니라 이 뭐지? URL은 우리 1청에 좀 해주세요. 나중에 복사해서.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3단계 Why, How, What.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이제 사고 틀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Start with Why라고 하는 책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작가인데, 이제 미국은 이제 컨설턴트가 많아. 이 컨설턴트 중에 어떤 컨설턴트가 많으냐면 개인 코칭하고 하는 라이프 코칭하는 사람이 있고 비즈니스 코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개인을 만나기도 하고, 이 사람은요 이게 너무 유명해지니까 회사의 CEO를 만나. 그래서 CEO들을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고 하는 이 Y라고 하는 걸 넣어준 거예요. 자, 일단 나는 왜 하는가? 우리 밑에 같이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네, 일단 Y가 왜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해요, Y가. 왜냐면 나의 비전,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스파크에서는 A에 해당하는 가치인데, 이게 핵심이 돼야지 패션과 퍼포즈가 강하게 연결돼.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하는 건요,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쓴 책 중에 거기서 뇌과학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뇌과학에서는요 도파민이 이렇게 많이 분출되는 게 뭐냐면 몰입할 상태가 도파민이 나거든요. 근데 게임도 도파민이 많이 나와. 그래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중독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쁜 도파민이야. 좋은 도파민은 뭐예요? 내가 몰입할 때. 그래서 그거 할 때 되게 뭐예요? 희열을 느껴. 예를 들면 내가 막 책을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읽어도 좋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책을 무조건 어디든지 들고 가. 또 책을 단기간에 쭉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쓰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 하지? 처음에 그냥 단순히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책을 쓰는 게 사실 제 다음 목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왓을 한 게 뭐예요? 책 쓰는 거고, 지금도 저는 글 쓰고 이거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은 왜 그거 하려고 그래요? Why? 그런 다음에 how는 뭐냐면요, 이 Why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Why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키 탤런트, 내가 잘하는 것, 관계, 서스테빌리티가 중요하게 작동을 해. 나는 이거를 위해서 어떤 방법, 과정, 역량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건 what이야. 그래서 역할과 직업이 만날 때 이게 확실하게 Y랑 만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해서, 저는요, 제가 목회자 하는 것도 그 방법에 맞아요. 그러니까 내 직업하고 맞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위해서 책을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예요. 나는 그러니까 Y에 맞춰서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의 Y는 뭐예요? 그걸 써보는 거예요. Y. 네, 옆에 보면 이제 써있죠. 2번. Y.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해. Y. 이건 뭐 지금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Why와 How와 What. 그리고 책은 Start with Why라고 하는 책, 한번 검색 한번 해줄래요? Start with Why. 이게 지금 이거 진짜 사람들이 많이 본 책이에요. 이거 Start with Why. 사이먼 시넥. 이 사람 책을 저는 사실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분들 책을 보면서 내가 왜 그 일을 하지? 그러니까 내 비전하고 계속 고민을 해야 돼. 자, 아까 얘기했잖아. 고민만 하는 사람 안 돼. 고민을 한 다음에 그럼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How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듣는 것도 How의 하나고, 저는 제가 꿈꾸는 게 있으면요, 그 관련된 책을 엄청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뭐 나중에 봤지만 참고 자료가 3권이라고 했지만 아니야. 내가 겸손해서 3권 쓴 거지 실제로 더 많이 봤어. 엄청, 그러니까 강의 하나 하려고 해도 전 책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바가 있잖아. 그거 위해서 책을 쓰거나 책을 보거나 영상을 하라고. 왜냐하면 좋은 모델링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4단계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것도 이제 해봐야 돼. 4단계. 탐색하는 거야, 탐색. 일단 가장 쉬운 게 뭐야? 워크넷 사람이 취업 사이트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요, 간접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 다큐멘터리 강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까 말했던 작가인데, 그 사람은요, 다큐멘터리 3,000편 봤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책 쓰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책 쓰면 대박 나,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도 많이 읽었지만 다큐멘터리나 이런 유튜브 3,000개를 읽고 다 쓴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실패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지. 직접 경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나 프로젝트 참여할 때 돈 안 주더라도 하라고.
예전에 열정페이 얘기했죠. 아니야. 열정페이는요, 지금 감당해야 돼. 왜냐면 자기가 그것도 안 하고 자기 삶에 투자도 안 하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아니죠. 그거 해야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나 그쪽 해고 특별히 자기가 좀 특정한 분야에 가고 싶다. 그러면 알바라도 그쪽 가서 하라고. 그쪽 가서 하라고. 돈 많이 안 줘도.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서스테너빌리티 얘기했을 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인 얘기할 때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알바라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쪽 관련된 일. 돈 조금 받아도. 그럼 그쪽에서 경험치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실력자가 될 수밖에 없지. 제가 책을 쓰는 과정 가운데 그냥 목사님 책 썼나 보다 아니에요. 저는요 출판사 2군데서 일을 하고 지금 심지어 서브로 막 누가 책 써달라고 도와달라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 일을 했다고. 내가 몇 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실력이 떨어질 수가 없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바가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를 직접 경험을 하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트워킹. 우리 교회에서 좋은 거 네트워킹 해주는 거예요. 현직자 인터뷰하거나 졸업한 선배 교회 지인 직무박람회 가는 거. 그래서 그쪽에 한 명을 파야지. 예를 들면 저도 우리 교회 지금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분 취업하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도와줬어. 너 그분 한번 만나봐라.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 그런 것들. 자기가 좀 생각하는 게 조금 좀 독특한 부분이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내가 큰 도움을 못 주더라도 혹시라도 다리로 놔줄 수 있지. 제가 이제 사회복지기관에 있었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거야. 이 친구들이 네트워킹이 안 돼. 그러니까 부모님 자체가 외국인이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역할을 하니까 네트워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이런 기관들은 네트워킹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 그런 일 할 거야? 그거 꿈꾸고 있어? 그러면 거기 한번 만나봐. 실제로 우리 이제 이청에서 누군가 막 되게 좋은 회사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실제로 그 회사 다니는 분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해줬어. 저 친구가 여기 생각하고 있대요. 라고 그 한마디 해주면 이분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면적으로 나를 보는 거야. 지금 단계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1단계에서 스파크를 찾는 거 뭐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안 보고 자꾸 생각만 한다 그러면 안 돼. 생각을 한다는 건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냥 물고기 보고 있는 거야. 물고기 예쁘다. 근데 건져야지. 한 마리 잡아야지. 그래서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던 그 7단계 걸 한번 쭉 쓰고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 내가 진짜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그냥 뭐 이런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주변에 부모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그 일을 많이 해. 그 계통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수도 있죠. 장단점들을 알 수 있죠. 목사님 예전에 군대 갔다 왔을 때 내가 동대문에서 일을 했어. 근데 동대문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사장님, 앞집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 했냐? 야, 너 남아라 이랬어. 나 학교 복학해야 되는데 남아라. 내가 그때 남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돈 많이 벌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동대문은 쑥 이렇게 좀 처지긴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본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난 책 보는 걸 좋아하니까 일본 잡지가 2개월 빨리 들어와요. 동대문에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6월 달치 저기 책이요. 한 4월 말이면 일본 잡지들이 들어와. 그래서 당시에 진짜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동대문 와서 그 잡지를 사가. 왜냐면 2개월 빠르잖아. 2개월 빠르니까 이런 어떤 패션 트렌드가 있잖아. 사실은 나 보면 알지만 트렌드 난 관심도 없어. 옷 입는 거 관심 없거든요. 난 그냥 대충 입는 거야. 우리 와이프도 답답해. 뭐 그렇게 꼭 입고 오늘도 입고 가는데 진짜 그렇게 입고 갈 거냐고 맨날 물어봐. 그러면 난 관심 없어. 근데 패션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가서 하는 거야. 심지어 예전에 우리 저기 누구야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내가 거기 명성황후 팀 막 연결해주고 했는데 그 명성황후에서 디자인을 했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알게 됐어. 근데 물어봤어. 그분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매달 잡지를 봤대. 패션 잡지를. 그리고 심지어 버리지도 않았어. 그 사람은 거기에 목숨 건 거죠. 그런 사람이 소프트웨어 이런 어떤 자체의 자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좀 내려보면 이제 가능성 있는 직무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원래 저기 바꿨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냅두고. 예를 들면 마케터 같은 경우에 마케터 같은 경우 봅시다. 잘 맞나 안 맞나? 잘 맞는데. 근데 마케터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써보는 거야. 마케터를 한다는 건 창의성을 발휘하고 나한테 이게 몰입하는 기쁨이 있어. 근데 단점이 뭐예요? 야근이 엄청 많고 성과가 압박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내 약점, 아까 쓰지 않았지만 내 약점에 뭐가 있어? 내 약점에 예를 들면 멘탈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마케터로서 장기적일지 아닐지는 고민을 해봐야 돼. 혹 멘탈이 약한 사람이면 멘탈을 강하게 한다거나 혹은 일에 조금, 왜냐면 이제 실제로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직장에 갔는데 너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 그럼 그 직장을 피하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낮춰서 가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일을 또 하는 것도 방법이야. 뭐 교회 간사거나 아니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나 이런 간사는 비전과 매우 잘 맞아.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섬김의 기쁨과 안정성이 있어. 그런데 뭐요? 낮은 보수와 반복적 업무가 많아. 사회복지사들이나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해당이 돼요. 저도 일을 해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고려할 거는 공동체와 깊은 관계, 영적 성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거. 물론 이거를 쭉 한번 써봤을 때 여러 개를 쓸 거예요. 제가 표에도 넣어놨죠. 지금 우리가 4단계 하는 거예요. 4단계 가능한 직업과 직장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걸 써서 평가를 해야 돼요.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써서 눈에 봐야 돼.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요. 그 다음 넥스트를 할 수 있어. 아, 이게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지우면 돼. 근데 지우개로 지우면 안 되고요. 이런 중요한 거는요. 그냥 우리가 쭉 눈에 보이게끔만 지워. 왜냐면 다음번에 내가 그 일을 또 할 수 있거든.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이제 나는 공무원이 꿈이야. 근데 공무원이 꿈인데 일반 평 공무원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일반 평 공무원은 뭐 하죠? 요즘에는 사회복지 쪽 공무원 제일 많이 뽑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제일 많이 뽑아. 근데 제일 많이 뽑는다는 건 뭐야?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그냥 난 안정적인 거 추구하는 사람은 그 일만 하면 돼. 근데 실제로 제가 공무원들하고 저는 이제 저희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중에서 뭐가 없어? 창의성 제로. 그러니까 나는 창의성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딱 맞는 거야, 직무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요즘에 공무원들도 창의성을 요구를 해. 웃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전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럼 내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여러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라는 거예요. 밑에 또 있나요? 결정하고 도전하기. 좋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정보나 나의 스파크, 비전,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바탕으로 최선의 다음 단계를 뭐 해요?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어렵냐면 결정을 안 해서 그래요. 5단계야, 5단계. 5단계는요, 뭐냐면요, 결정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실제로 뛰어들라고. 음악 하잖아요. 오디션, 맞아. 오디션 생각이 안 나서. 내 인생에 오디션이랑 상관이 없어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오디션 보라고. 오디션 보라고. 그러니까 투두리스트에 넣어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계속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건데 뭐냐면 내가 최종적인 어떤 그런 물건을 가지고 혹은 최종적인 상태를 가지고 현재 날 평가해야 돼. 예를 들면 그냥 이게 그냥 쉬운 말로 할게요. 저는 출판사에 책을 내는 거 있잖아요. 저는요 그거를 한 5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맨날 글만 썼어. 근데 글만 쓰면요 망해요. 뭐 해야 돼요? 출판사의 문을 두들겨야 된다고. 글을 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얘기해. 이렇게 씁니다. 당신의 원고는 쓰레기입니다. 라고 해도 뭐예요? 내 원고가 쓰레기. 근데 내가 맨날 글 쓸 때는 뭐예요? 몰랐어. 내 글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근데 다른 사람이 평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글이 쓰레기인구나 알건가. 그러니까 뭐야? 더 노력을 해. 여러분들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진짜 도전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우리 병찬이가 유튜브를 찍었어. 병찬이가 유튜브 찍는데 사실 처음에 할머니가 반대했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그래도 뭐라고 그랬어? 하라고 했잖아. 왜냐면요. 하나라도 만든 사람이랑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조건 하나 해야 돼. 그래야지 뭐예요?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잘하구나. 혹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나 안 좋으나.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예요. 내가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가 꿈이야.
그냥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만 막 짜잖아. 근데 그거는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냥 학생이라고. 프로그래머는 뭘 해야 돼요? 앱을 출시를 해봐야 돼. 목사님 해봤나요? 나 해봤어. 나는 앱 사실 등록도 했어. 근데 내가 프로그래밍을 아냐? 모르지. 그래서 나는 원래 프로그래밍 잠깐 했긴 했지만 모르니까 나는 이거를 회사 돈으로 받아가지고 프로그래밍을 AI 해가지고 돌려서 넣었어. 그래서 됐어. 근데 이제 나는 저건 안 시키지. 이제 돈으로 유통하는 건 안 했는데 이런 걸 하면 알거든요. 아, 뭐가 내가 부족한지를 성과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항상 성과물 중심으로.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최악이 뭐냐면 성과물 중심으로 교육하지 않아. 그냥 과정을 중요하게 아니야. 회사는요 무조건 성과물 중심으로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요. 주인도 그림 그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야. 그림을 그려서 유튜브 못 올리잖아. 최소 SNS라도 올리라고. 보잘것 없어도 올리라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 반응을 일으켜. 좋고 안 좋고는 그 다음 문제야.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요를 올리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올려보라고. 자, 학교 공부를 하죠. 학교 공부에 교수님들이 시키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잖아. 그 교수님에 뛰어넘을 수 없어. 절대로 그 교수님 뛰어넘을 수 없어. 근데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다른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 제가 우리 친구들, 친구들 아니지만 어쨌든, 친구들이 하지 뭐. 어쨌든, 일청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항상 성과물 중심대로. 그래야지 작품이 달라져. 뭘 내야 돼. 안 내잖아요? 그럼 내 실력이 평가가 안 돼. 교수님의 평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음악은 듣는 사람들마다 다 느낌이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막 음악 좋대. 근데 내가 보기엔 엄청 구려. 그러면 그걸 다른 데 내보라고.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평가를 해. 그래서 음반을 냈다. 그러면 반응 있잖아. 안 되면 최소한 나 혼자라도 녹음해서 올리라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런 게 뭐예요? 항상 그래서 성과물 중심대로. 이게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회사를 다녀보니까 성과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피아노 연주를 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아무리 연주를 해도 혼자 잘하는 거랑 어디에 가서 치거나 혹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거나 최소 유튜브를 찍어서라도 올려보라고. 느낌이 다르다고. 공개하는 게 쪽팔린 거거든. 근데 쪽팔리는데 그 쪽팔림을 넘어서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야. 5단계. 결정하고 도전을 하라고요. 자, 그러면 6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로 가서. 네, 실행과 평가를 하는데, 자, 실행하기예요. 이제 진짜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근데 그걸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는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그게 아니야. 그거는 시간 관리가 아니야. 그거는요, 이렇게 안 한 애들도 해. 초등학교 애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내 목표를 정했잖아. 그걸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라고. 뭘 해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 내 말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6단계지 5단계 얘기할 때 막 머릿속에 막 뭐가 파르륵 지나가잖아. 그걸 하나 잡고 그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오디션을 위해서 거기에 시간 관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구분되나요? 당연히 구분되지. 당연히 구분돼야지. 그리고 시간을 기록해서 계획을 세우고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죠. 만약에 내가 오디션 본다 그럼 최소 일주일 동안 뭐 할 거야? 시간 관리하고. 나 오디션 봐야 되는데 친구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안 만나지. 일주일 동안 안 만나야지. 그래야지 오디션을 하잖아. 우리 옛날에 막 K 이런 거 나왔을 때 오디션 하는 애들 봤잖아. 걔네들 2박 3일 동안 완전 몰아붙이잖아. 그게 뭐예요? 몰입한 거라고. 근데 그 몰입할 때 뭐예요? 실력이 늘어. 웃기죠? 매일 연습했을 때는요, 이게 물론 연습을 한다는 건 꾸준함이 있는데 몰입해야 돼. 연습은 몰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들어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저도 막 책 같은 거 진짜 중요한 강의를 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하루에 5분씩이 아니야. 그럴 때는 2-3시간 동안 완전히 책을 몇 번 읽는다고. 그래야지 그 책에 완전 빠져들어서 건져낸다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물론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자기가 유학 가야 돼. 그러면 어떡하겠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은 미치도록 영어만 틀어놔야지. 어떡하겠어. 급한 게 물 앞에 있잖아. 그게 시간 관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7번이 뭐예요? 메모하고 평가해야 돼요. 좀 내려주세요. 네, 자신의 실행 과정을 이제 기록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근데 쓰지 않잖아요? 내가 기록해 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돼. 예를 들면 우리 병찬이가 했으니까 병찬이가 유튜브 몇 개 올렸지? 영상은 12개. 자, 기록에 나왔잖아. 12개라고 하는 기록에 나오고 거기에 보면 자기 개인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다음에 어떤 시간대에 있는지.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도 그거 해봤거든. 나는 한 5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을 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너무 그때는 우리나라 블로그가 뜨지도 않을 때야. 파워 블로그 막 죽어가고 할 때 내가 너무 우리 회사가 조금 일이 널널해서 블로그를 매일 하루에 올렸어.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 아, 내가 블로그를 올렸을 때 내가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지금 말고. 10년 전에 블로그를 올릴 때 누가 많이 봤냐면 30대 여성분이 제일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글 스타일을 바꿨어. 원래는 블로그 쓸 때 나는 그냥 남자답게 그냥 아빠답게 쓰는데 보니까 엄마들하고 내가 테마가 맞는 거야. 30대 애기 엄마들이 내 주 타겟층인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글을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진으로 바꾸니까 어때요? 더 많이 봐. 그러니까 하루 몇만 명이 왔다고 블로그에. 봐봐.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아? 계속 연락 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지금도 심지어 내 블로그 팔라고도 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계속 협찬들이 들어온다고.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의 무서움이 이거예요. 데이터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의 요소를 뽑아서 해. 근데 나는 빅데이터를 돌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스몰 데이터. 즉 나의 기록이 나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나를 분석해야 돼. 이게 요즘에 개인 분석이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쨌든 자기 스몰 데이터에 집중을 해야 돼. 마이 데이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 마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나를 분석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 잘하고 있는가 못한 거면서 첫 번째,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야로 가거나 혹은 뭐예요? 변화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이게 안 맞구나를 알아야 돼. 근데 여태까지 이게 지금 내가 했던 이 단계들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여기서 느낌만 찾아. 이거 나 아닌 것 같아.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분석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요. 느낌과 감정으로 자기를 분석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해. 그래서 적어놓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건 데이터가 있을 때잖아. 그러니까 그때 분석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면요. 그 부분을 더 공부하면 되고요. 근데 내가 분석을 했는데 어때?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면 뭐예요? 옆에 화살표로 돼 있죠. 재평가를 하라고요. 다시 올라가면 돼. 여기서 보면 보이시죠? 다시 올라가야 돼. 좀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자, 진로 설계 순환 과정. 자기를 재평가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일을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몸 쓰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내가 다쳤어. 못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 하라고요? 다시 재발견하라고.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게 직장은 최소 3번에서 4번 옮긴대요. 직장을. 근데 제가 보기엔 3번, 3, 4번은 더 옮길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근데 직장뿐만이 아니라 직업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출판사에서도 일도 했고, 내가 무슨 뭐 간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최종에 있을 때는 복지단체에서 국장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한 10몇 년 내에 그렇게 일이 3번 바뀌었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 나는 이게 한편 교회에서는 사역하면서 전도사도 하고 목사로 쭉 이것 했지만 밖에 커리어도 계속 쌓았어요. 나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라고. 나 어떤 일 할 건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즘에는요.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서브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 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뭘 잘하는지 찾아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했을 때 뭐예요? 이렇게 써 있죠. 진로는 한 번의 결정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 과정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삶의 목표였어. 이게 과거 시기에는 그게 맞다고.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근데 여러분들 삼성,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왜 나오냐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못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직업에 부르셨다라는 걸 없이 일하다가 40대 때, 50대 때, 물론 명태도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된다고. 그럼 그때 뭐예요? 인생이 뻥 찌거든. 여러분들 20대 때는 그거 잘 못 느껴. 근데 30, 40대 때는 갑자기 인생이 이런다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뭐지? 이 큰 그림 속에 직업과 직장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직장과 직업은 바뀔 수 있다. 심지어 내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우리 집에 사는 한 사람이 있어. 누구라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의 직장이 어느 순간 문을 닫겠대. 문을 닫았어. 어린이집 얘기해버렸네. 문을 닫았다고. 거기 되게 크고 좋은 데였거든. 닫았다고. 갑자기 그냥 문을 닫았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회다. 실업급여 받을 기회다 이럴 건가요? 실업급여 많이 줘봤다 6개월 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찾아본다고요? 정말 그게 될까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지?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지금 해야 될 일, 20대 때 해야 될 일, 혹은 20대 후반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떨까요? 우리 이따가 부를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데 후회가 없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직업과 직장이 바뀌어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직업, 직장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부르셨다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 가운데 여러 과정이 있겠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